네, 자, 전문가 모시고 각종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입니다. 닥터 플러스. 오늘은 치과 전문의 김용식 원장님 모시고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김용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플란트란 무엇인지 듣고 갈까요? 예, 임플란트라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가 빠졌을 때 그 나사모형의 그 인공 매식체를 뿌리로 만들어 갖고 뼈에다 심어 갖고 그걸 이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네. 이게 누가 해야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가 상실된 사람, 이가 빠지신 분들, 그리고 틀니를 쓰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해야 됩니다. 아, 이게 혹시 할 수 있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뼈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뼈가 없으면은 임플란트를 하기가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겠죠. 예. 뼈라고 하시면 잇몸 뭐 그렇죠. 이런 뼈 잇몸 속에 있는 잇몸 뼈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뭐 어금니가 없어도? 예, 어금니 쪽에 어금니가 빠졌는데 네. 지나치게 뼈가 많이 상실이 되면은 임플란트를 신기가 어려워서 뼈 이식을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혹시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본인은 아시기가 좀 힘들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치과에 가서 구강 검사 그리고 방사선 사진 촬영 조금 더 복잡하면은 CT 촬영까지 해야 될 상황이죠. 임플란트 시술은 참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뼛속에다 임플란트를 심는데 뼈가 없으면은 뼈 이식을 먼저 해야 되겠고요. 근데 그 뼈 이식이라는 게 자기 뼈가 있고 남의 뼈가 있고 동물 뼈가 있고 인공뼈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조금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잇몸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잇몸이 부족한 경우에는 모양이 잘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쁘게 만들고 싶으면은 잇몸 이식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좀 복잡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기간은 기본적으로 이를 빼면은 2달 내지 3달 정도 기다린 다음에 뼈가 생긴 후에 임플란트를 심으면은 아래 턱은 보통 2달 내지 석 달, 위에 턱은 석 달 내지 6달 이 정도 걸립니다. 그게 차이가 그렇게 기간 차이가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밑에 턱의 뼈가 훨씬 더 튼튼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에 턱의 뼈는 뼈 자체가 상당히 소프트하고 고정을 얻기가 좀 어려워서 차이가 납니다. 시술하실 때도 좀 위에 하기가 좀 힘들겠네요. 윗니빨 하기가. 그렇죠. 위에가 훨씬 더 실패율이 높습니다. 뼈 자체가 상당히 퀄리티라고 그러죠. 뼈의 질이 상당히 떨어져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플란트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임플란트는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외제만 해도 20군데 이상, 국산만 해도 30군데 이상.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 가격대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사실 환자 여러분들은 사실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잘 알지도 못하고요.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의 뼈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죠. 그 뼈에 맞는 임플란트 종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갖고 얼마나 심미적으로, 얼마나 기능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느냐 그 자체가 임플란트 종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김용식 원장님의 기준인가요? 선택 기준? 저의 기준이지만 네. 다른 선생님도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워낙 선생님들마다 또 달라서요. 기본적인 이제 네. 기본적인 이제 그 진단 기준이랑 치료 선택의 기준은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임플란트 시술할 때 아프지는 않을까요? 예, 그 상태는 뼈가 많이 없으시면은 잇몸 수술을 많이 받고 뼈 이식을 많이 하시면 훨씬 더 많이 아프시고요. 뼈가 많이 있으시면은 잇몸 절개를 적게 할수록 덜 아픕니다. 그래서 대개는 한 일주일 내에 통증이 없어지고요. 네. 조금 더 아프시면은 미리 항생제나 진통제를 복용을 하시면은 그 통증이 많이 경감이 됩니다. 이 통증은 얼마나 지속이 되죠? 통증은 대개 일주일 내외로 지속이 되는데 대개는 2주까지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2, 3일 내에 대개 통증이 없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경과를 지켜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는 경과를 지켜보는데 그 이유는 한 달 정도에 처음 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감염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달 이후서부터는 뼈가 완전히 붙을 때까지 그 기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임플란트 하고 나서 다른 치과 치료, 이렇게 잇몸 치료 같은 예. 그런 다른 치과 치료를 해도 되는 건가요? 예, 병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 부위가 아니라면은 언제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임플란트 부작용은 혹시 없나요? 부작용은 이제 상당히 옛날에 비해서 줄어들었지만 네. 아직도 부작용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밑에 턱에는 신경관이 지나가고 있어갖고 신경관 마비가 생기면은 얼굴 전체에 마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위에 턱 같은 경우는 이제 상악동 이식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식 수술이 잘 안 되면 감염이 돼갖고 뼈가 많이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좀 위험한 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면 합병증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 합병증 때문에 재수술을 하시는 건가요? 재수술 간혹 하시는 분들도 예, 계시더라고요. 임플란트가 안 붙거나 네. 뼈가 녹거나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신경마비가 오면은 빼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빈도가 잦진 않죠? 10%에서 5% 내외 정도일 겁니다. 임플란트 수술이 100% 성공하는 건 아니고 세계적인 논문을 봐도 한 95% 정도 성공을 합니다. 5%에서 10%는 항상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렇게 부작용이 나거나 합병증이 발병하는 게 예. 어떻게 보면 그 임플란트 소비자라고 해야겠죠. 예. 그분들의 관리가 좀 부족해서인 탓도 있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수술을 했었을 때는 수술한 부위에 해부학적 구조물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수술하는 과정에서 수술이 잘 안 됐을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환자분들이 주의사항을 지켜야 되는데 주의사항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을 먹거나 반드시 이제 항생제를 복용을 하고 술이나 담배를 하시지 마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감염의 위험이 훨씬 더 높죠. 그런 주의사항은 뭐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최소한 4주 정도까지는 지켜줘야 됩니다. 예. 그 이유는 뼈가 4주 정도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니셜 본 힐링이라고요. 초기 뼈 완성이 4주 정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4주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임플란트를 한 번 하면 이거는 뭐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수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상당히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명은 영구적인 건 아니고요. 어느 거나 영구적인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웨덴에서의 데이터를 보면 10년에서 15년을 사용을 했었을 때 90% 이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10년, 15년 이 정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간혹 금속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분들은 또 그래서 귀걸이나 목걸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그런 분들은 이 임플란트와 상관이 없는 겁니까? 타이타늄이라는 이제 재료를 쓰기 때문에 생체 친화성인데 대부분은 거의 그런 알레르기가 없습니다. 알러지라고 그러죠. 알러지는 거의 없고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수저를 쓰시거나 젓가락을 쓰실 때 찌릿찌릿한 느낌이 온다고 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위에 상부 구조, 치아를 이제 사기나 아니면은 포셀라인 아니면은 이런 종류로 쓰시면은 그런 상황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또 치과를 찾아가야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치과 치료 때문에 치아가 이제 어린 나이에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분들은 연령 상관없이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연령 제한이 있는 건지요? 연령 제한은 있는데 네. 그 성장기 때는 뼈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성장기 때는 임플란트를 심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남자는 고등학교 한 3학년, 2학년, 여자는 고등학교 1학년 이 정도 전에는 임플란트를 심으면은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근데 인공치아다 보니까 생활할 때 불편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픈 게 오히려 없습니다. 인공치아라서 둔한 감각은 있는데 오히려 통증은 없어갖고 자연치아는 지나치게 힘이 많이 가해지면은 통증이 생기는데 임플란트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자연치아는 썩으면 통증을 느껴서 치과를 가는데 임플란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플란트는 통증이 오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나사가 풀어지든지 아니면은 잇몸뼈가 녹든지 아니면 위에 있는 보철물이 망가지든지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상 현상은 보인다는 그런 예. 말씀이시고요. 혹시 그러면 임플란트를 하려고 오신 분들 중에서 예. 나 꼭 이 종류의 임플란트를 하겠다 이렇게 꼭 지정해서 오시는 환자분들도 계십니까? 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종류의 특정 임플란트를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환자의 상태에 맞는 임플란트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는 환자분이 알 수가 없어요. 의사가 수술을 할 때 그때 느낄 수가 있고 치료 계획상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지 그 특정 임플란트만 심어서 좋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라고 광고를 하고 공부를 해도 그렇다 할지라도 예.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꼭 그게 좋은 임플란트는 아니다. 뭐 그런 예, 말씀이신 전문가는 의사이지 환자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인 의사가 선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임플란트는 어떻게 뭐 안전성 검사나 품질 검사 같은 걸 진행합니까? 예,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하죠. 세계적으로도 까다롭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품질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어떤 임플란트 속설을 좀 들은 적도 있는데요. 여름에 하면 덧난다 뭐 이런 말들이 좀 돌더라고요. 예, 저희 와이프도 그래서 여름에 수술 받지 않으려고 병원을 가지를 않는데 네.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요새는 이제 항생제도 발달을 했고 수술하는 기법도 좋아졌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이런 속설이 돌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름에 아무래도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고 아무래도 좀 이제 추운 환경에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 환자도 임플란트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예, 당뇨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네. 당뇨가 이제 컨트롤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뇨의 숫자가 너무 왔다 갔다 하시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고 임플란트가 뼈에 붙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컨트롤이 되면은 당뇨 조절이 잘 되시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당뇨 그 질환의 특성상 임플란트를 주의해야 한다는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혹시 임플란트 할 때 또 주의해야 될 다른 질환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질환들은 요새는 이제 골다공증 환자 중에서 이제 그 골다공증 약을 드시면은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암이 걸리신 환자분들 중에서 항암 치료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뼈의 퀄리티가, 뼈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또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 평소 생활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요? 예, 임플란트가 이제 자기 치아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임플란트를 하시면은 훨씬 더 저작 능력이 좋아지죠. 저작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씹는 분들이 생기세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양치를 열심히 하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6개월이나 3개월,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번씩은 오셔갖고 지나치게 씹는 힘이 강한가, 지나치게 닿는 면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 당부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예, 임플란트라는 것은 굉장히 축복받은 치과 치료입니다. 그 임플란트가 성공하면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오는데 대신 임플란트가 실패해갖고 그 과정을 거치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렇지만은 성공하면은 굉장히 큰 행복을 갖다 주기 때문에 조금 좀 힘들어도 그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실패한다 그러면은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갖고 그 이후에 뼈가 완전히 생긴 이후에 임플란트를 심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플란트, 절대 싼 가격이 아니죠. 비싼 만큼 잘 알아보고 전문의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과 전문의 김용식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